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시간에는 와이셔츠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주제는 와이셔츠 디자인인데요. 이 와이셔츠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누가 입는 옷이지?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아빠 또는 뭐 삼촌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입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와이셔츠는 남성들만 입는 거는 아니죠. 여성분들, 여러분들 엄마나 또는 이모 이런 분들도 와이셔츠를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와이셔츠 디자인을 하는데 굳이 성별을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은 아직 초등학생이어서 와이셔츠를 입을 일들이 그다지 많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는 와이셔츠를 디자인해 보는 것도 물론 의미 있고 재미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모님께 선물해 드리고 싶은 와이셔츠는 어떤 것인지, 어떤 디자인이 우리 아빠나 우리 엄마한테 어울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 수업에 참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입고 싶은 와이셔츠를 디자인해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빠나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은 와이셔츠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볼 와이셔츠 디자인의 예시 작품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디자인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일단 목 부분은 흰색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작은 주머니가 있고요. 넥타이도 하나 이렇게 달려 있죠. 넥타이 디자인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셔츠 디자인을 하면서 넥타이까지 포함을 시킨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머니가 아니죠. 단추는 지금 흰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와이셔츠 몸통 부분의 색상은 그린 계열 중에서 밝은 그린 계열로 색상이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전부 색상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색상지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고 색상지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에는 색깔을 칠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색깔을 칠하기에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색상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자칫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 또 이 수업이 지금 1학년 친구부터 6학년 친구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학년층이 모여서 진행이 돼야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색상지를 이용해서 진행을 한다면 훨씬 더 깨끗하고 그리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와이셔츠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색깔을 칠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지를 이용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필요한 그 재료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하고 직접 와이셔츠를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이 구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독창적인 형태의 와이셔츠 디자인을 직접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 작품 일단 여기서 선생님 일단 옆으로 비켜 놓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와이셔츠 몸통 부분에 사용될 색상지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색상지를 준비를 했는데 A4 용지 크기의 색상지입니다. A4 용지 크기의 색상지. 자, 선생님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색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두 장은 거의 뭐 비슷하네요. 빼면은 다섯 가지 정도의 색상이 되겠죠.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직접 와이셔츠 디자인을 하는데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넥타이하고 주머니가 표현된 도안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서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사실은 이거는 저학년 친구들도 물론 힘들어 하고요. 고학년 친구들도 이 넥타이와 주머니를 그리는데 어려움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능한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그리고 또 빠른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도안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안을 가지고 넥타이와 가슴 주머니를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꼭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를 얼마든지 변형 내지는 응용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가령 나는 넥타이의 길이를 좀 더 길게 하겠다. 아니면 나는 넥타이를 좀 짧게 하겠다. 아니면 나는 넥타이를 아예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주머니를 부착할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색종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색종이를 준비를 했는데 세 가지 패턴을 준비를 해봤어요. 꼭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굉장히 예쁘고 창의적인 와이셔츠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이렇게 꽃무늬 색상지가 아니라 색종이죠. 꽃무늬 색종이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지 색종이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양면 색종이를 준비를 했는데 앞전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이 와이셔츠 디자인을 해서 누구에게 선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입고 싶은 셔츠를 디자인할 것인지 아니면 아빠한테 드릴 또는 엄마한테 드릴 셔츠를 디자인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런 종이 형태들이 선택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안을 할 수 있는 연필이 준비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려낼 수 있는 가위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가위 그리고 자가 필요하고요. 연필과 지우개가 있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풀도 필요합니다. 풀이 있으면 넥타이를 붙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작은 형태들을 붙여나갈 수 있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되겠죠. 대략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마지막 과정에서 셔츠 뒷면에 우드락을 부착을 해볼 거예요. 우드락을 부착을 할 건데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어떤 작품을 좀 더 견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장식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우드락을 쓸 건데 우드락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벽면에 장식을 한다거나 작품 오래 보관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냥 종이 한 장으로 표현된 형태를 보관하는 것보다는 뒷면에 우드락을 부착을 한다면 작품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방법은 선생님이 차후에 이 수업 말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요 회색 계열로 보이는 종이에 이 종이는 지금 약간 펄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반짝이는 느낌을 이제 펄이라고 하는데 펄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와이셔츠에 바탕색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이들은 일단 치우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미리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와이셔츠 옷깃을 표현할 종이를 미리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는데 자,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몇 가지를 준비했냐면 5가지 정도 색상이 네 가지네요. 4가지 정도 색상이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중에 좀 이 핑크색 계열로 보이는 것은 한지를 잘랐어요. 한지. 아까 선생님 보여준 색종이 중에 한지 색종이가 있었죠. 그래서 뭐 취향별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은 이 회색 바탕을 와이셔츠 바탕색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목 부분의 색깔은 이거하고 대비가 잘 돼서 눈에 잘 띄는 이 색상으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들 때 이 크기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중요하진 않은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위로 오릴 때 가장 간단하게 오릴 수 있는 방법은 A4 색상지를 이 색깔로 해볼까요? 파란색 계열로 대략 이 높이를 5cm 정도로 잡아놓고 오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5cm 정도. 이거는 사실 5cm가 채 안 될 겁니다. 예, 거의 5cm가 되네요. 예.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선생님이 책상에 깔려있는 고무판 보이시죠? 고무판에 눈금이 보이시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칸이 5cm거든요. 5cm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칸이 역시 5cm입니다. 정사각형인데 자, 요 전체 길이를 보면 이렇게 폭이 지금 5cm로 대략 5cm로 보여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칸이 지금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10cm, 20cm, 20cm하고 요만큼 오버가 되는 걸로 봐서는 대략 한 21cm 정도가 되는데 이건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A4 용지를 이렇게 놓고 한 칸을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쉽게 얘기해서 한 칸을 이렇게 쭉 자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걸 자를 때 자를 대고 연필로 선을 그은 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오려내면 되죠. 가위로 오려내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거를 누누이 얘기하듯이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자를 대고 칼로 한번 오려 보겠습니다. 자, 칼로 이렇게 오렸어요.
칼로 오리면 이렇게 종이가 한 칸이 딱 떨어지죠. 그쵸?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와이셔츠의 옷깃을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옷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거를 이대로 접어볼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잘 보세요. 이런 모양으로 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어보는데 실제로 와이셔츠의 옷깃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끝부분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끝부분이 지금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펼쳐진 종이를 이렇게 가운데로 몰아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도록 해서 살짝 눌러주세요. 살짝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면, 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좀 내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붙여주면 자연스럽게 와이셔츠의 옷깃 부분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살짝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대략 이 5cm 정도의 폭, 그 다음에 그냥 A4 용지를 쭉 잘랐을 때 나오는 길이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형태에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고 여기도 반을 접어요. 반을 접어서 이 끝부분이 가운데서 정확하게 맞는 부분 일치되게 하고 가장자리를 이렇게 살짝 접어줍니다. 살짝 접어줘요. 이걸 펼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접으면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종이를 와이셔츠의 목 부분에 이렇게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 부분에 붙여주는데 자, 살짝 내려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목 부분에 붙여주는데 풀이 이렇게 붙일 만한 공간은 좀 확보가 돼야 되겠죠?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양쪽의 공간이 어느 정도 같아 보일 수 있는 위치에 풀칠을 해서 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략 가운데 부분에 풀칠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풀칠을 할 때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버리는 종이를 깔고 풀칠을 해주시면 책상을 좀 깨끗하게 보존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치에 일단 지금 만들어 놓은 와이셔츠의 목 부분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붙일 때 주의를 해야 될 거,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거의 통일되는 같은 위치에 접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옷이 이렇게 뜨는 것은 이 안쪽 부분에 풀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풀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와이셔츠에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목 부분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어깨선은 좀 나중에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잘라주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고요. 여기 지금 풀이 떨어졌으니까 풀칠을 마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고정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도 다시 풀칠을 할게요. 그래서 고정을 했습니다.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넥타이를 표현을 해보고 또 주머니를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넥타이와 주머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넥타이와 주머니를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서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나눠준 도안을 참고를 해서 디자인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이런 기본적인 도안이 디자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좀 시간을 좀 단축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이 도안을 여러분들이 가위로 오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머니 형태가 만들어지죠. 가위로 오렸을 때. 그래서 이렇게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와이셔츠 옷깃이 만들어졌고 그 옷깃 아래쪽으로 넥타이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머니를 붙여준다면 간단한 형태로 와이셔츠의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했는데 이거를 어떤 색깔 또 어떤 형태의 무늬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할 것인지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오려진 형태를 적당한 종이에 이렇게 대봅니다. 적당한 종이에 대보고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가위로 오린 다음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 볼까요? 선생님은 지금 바탕색이 지금 짙은 회색이니까 색깔을 좀 눈에 잘 띌 수 있는 이 정도 계열
괜찮을 것 같아요. 넥타이는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해보고 그 다음 주머니를 이 색깔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넥타이, 주머니를 각각 이 색깔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넥타이를 이렇게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넥타이를 오려진 거를 대놓고 살짝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연필을 이용해서 가장자리 선을 그려줍니다. 가장자리 선을 그려주고 이거를 그대로 이제 오려내면 여러분들이 쉽게 넥타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도안을 떼고 나니까 이렇게 연필로 그려진 넥타이의 형태가 보이죠. 자, 그리고 주머니를 표현을 할 건데요. 주머니는 이 색깔을 쓴다고 그랬죠. 주머니 그냥 끝부분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끝부분에 대놓고 그리면 이 부분을 오리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선을 그렸어요. 역시 도안을 떼내면 주머니 형태가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 오려야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은 가위로 오리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빠른 진행을 위해서 칼을 이용해서 주머니를 오려내 보겠습니다. 오렸고요. 여기도 오려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머니 형태가 만들어졌죠. 주머니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그려놓은 선을 따라서 역시 칼을 이용해서 넥타이를 오려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정은 칼을 이용하지 마시고 가위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가위를 쓰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좀 가위보다는 칼이 편하고 또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도구여서 칼을 선호합니다만 칼 사용하기까지는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으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가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지금 넥타이하고 주머니의 외곽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약간 좀 선이 넘쳐나는 것 같아서 넘쳐나는 부분을 잘라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한번 부착을 해 볼까요? 자,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이렇게 붙여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머니를 이 부분에 붙이면 되겠죠? 주머니를 이 부분에 붙이면 되겠는데, 자, 이 형태에서 와이셔츠에 뭐 무늬를 넣을 수도 있겠고 또 주머니에 무늬를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단추를 표현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넥타이에 선생님은 이렇게 대각선 줄무늬를 넣고 싶어요. 이렇게 사선을 이용해서 줄무늬를 넣고 싶은데 그때 색종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 약간 노란색을 쓴다면 굉장히 많이 튈 것 같네요. 빨간색, 노란색이 있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색깔을 양면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오릴 때 어떻게 오리느냐면 자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가위로 오려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와 칼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좁은 선을 만들었고 넓은 선을 만들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하고 디자인 수업을 하면서 강조를 하는 것이 크기에 대한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이런 변화. 그러니까 비슷한 크기가 계속 연장돼서 나오는 것보다는 크기에 대한 변화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시각적으로 보기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넥타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넓은 선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좁은 선도 붙여주고 자, 이렇게 붙이면 넘쳐나는 부분은 그냥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일단 그럼 선생님은 두 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을 붙이는데 자, 그냥 바로 종이를 깔고 풀칠을 해볼 거예요. 자, 풀칠을 하고 여기는 빨간색 부분에 풀칠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에 풀칠을 해보고요. 그리고 넥타이를 올려놓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또 이렇게 붙였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알겠지만 아래쪽 넓은 면 쪽에는 좀 넓은 선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위쪽 좁아지는 면에는 좀 더 가느다란 선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거를 잘라낼 거예요. 자, 자를 때는 그냥 이 선에 맞춰서 잘라주면 되겠죠.
여기도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겁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좀 이따 잘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이거를 다른 크기로 형태를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잘라 보면 굵기가 지금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됐어요.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요거까지 마저 붙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빨간색이 앞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붙였는데, 자,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선이 오버가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이거를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가위로 그냥 잘라주면 되겠죠. 칼로 잘라주든지 아니면 가위로 잘라주든지. 이거를 양쪽 선에 맞춰 놓고 작업을 하려고 하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상 늘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넘치는 부분은 이렇게 나중에 가위로 자르면 된다는 거, 이게 작업하기가 훨씬 편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넥타이의 뒤쪽에 풀칠을 해주고 붙이면 되는데, 전체 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윗부분을 좀 꼼꼼하게 하고 이거를 붙여주시면, 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넥타이를 붙였습니다. 풀칠을 끝까지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머니를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주머니는 보통 이렇게 왼쪽에, 가슴에 왼쪽에 붙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 와이셔츠를 이렇게 봤을 때 왼쪽은 지금 이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이쪽 부분에 주머니를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역시 종이를 깔고 뒷면에 풀칠을 한 다음에 풀칠은 골고루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를 여기에 붙여줍니다. 주머니를 붙여줬어요. 주머니를 붙여주고, 자,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옷깃이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청색 계열의 넥타이, 그 다음에 빨간색, 노란색이 혼용된 줄무늬가 표현된 넥타이를 완성을 했고, 가슴에 주머니가 또 완성이 됐어요. 근데 어깨선이 좀 어색하죠? 이 어깨선은 다시 자를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깨선의 흐름을 만들어서 자를 건데, 어떻게 자르는지 한번 보세요. 어깨선을 일단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이 정도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어깨선을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한쪽에 선을 그어줬어요. 선생님이 지금 영상에서는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연필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칼이랑 가위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잘라주고, 자, 이거를 자른 거를 그대로 이렇게 대보면 이 선을 그대로 그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이거하고 똑같은 위치에 어깨선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자르기 전의 모습은 바로 이거죠. 자르기 전의 모습은 이건데, 선을 그려놓고 칼이나 가위를 이용해서 자르면 이 모양이 그대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져서 이 부분에 붙여놓고 선을 그대로 그려주는 겁니다.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칼이나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려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살짝 오려냅니다. 그러면 똑같은 모양이 떨어져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어깨 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어깨 선이 형성이 됐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와이셔츠 형태에 가깝게 표현이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와이셔츠 디자인을 어느 정도 이제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어떤 경계가 모호해서 이거를 시각적으로 좀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선을 좀 넣고 싶어요. 선을 넣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색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 선생님은 요 넥타이를 만든 색상지의 색깔을 그대로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를 이용해서 선을 하나 만들 거예요. 선을 하나 만드는데, 자, 이렇게 쭉 선을 오렸습니다. 오려서 이 라인에 한번 붙여줘 보려고 그래요. 이 라인에 끝부분은 이렇게 붙이면 넥타이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뭐 그렇게 붙여도 상관없겠네요. 네, 이렇게 두 줄을 붙일 거니까 일단은 풀칠을 해야 되겠죠. 뒷면에 풀칠을 해줬습니다. 하고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붙였어요. 일부러 넥타이하고 좀 경계를 두기 위해서 앞쪽에는 선을 살짝 남겨뒀습니다. 남겨뒀고 넘치는 선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이 부분에서 잘라주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뒷면에 풀칠을 하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살짝 앞면에 선을 유지를 하고 이렇게 라인을 붙여줄 거예요. 붙여주면 이런 형태로 됐죠. 그 다음에 자, 넘치는 선은 다시 가위나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좀 이 접힌면의 구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형태가 표현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주머니 형태도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선을 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머니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이 한번 들어갔을 때 분명히 디자인적인 변화가 생기죠. 디자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또 색깔의 변화도 생기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색깔을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면에 풀칠을 했고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살짝 붙여주는데 이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이 가장자리 선을 잘라놓고 하면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 부분에서도 역시 살짝 칼로 이 부분만 오려줍니다. 이 부분만 오려주면 떼낼 수가 있죠. 떼내고 잘 안 붙었네요. 이것도 떼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주머니 윗부분에 간단하게 이렇게 줄무늬를 표현을 했습니다. 주머니 윗부분에 줄무늬를 표현을 했고요. 단추를 표현을 해보면 되는데 단추는 지금 이 주머니 색깔하고 똑같은 색상지를 접었어요. 접은 상태에서 동그라미를 오려보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를 일단 이렇게 크게 오려놓고 이거를 다시 작은 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은 원으로 종이를 두 번 접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려내면 동그라미가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역시 풀을 이용해서 하나 붙였고요.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붙여서 잘 안 보였네요. 예, 여기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와이셔츠 끝부분에 이렇게 넥타이 끝부분에 동그란 단추 형태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한 그 와이셔츠 디자인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색상지를 이용하니까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또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독창적인 형태의 와이셔츠 디자인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표현을 해봤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종이 상태로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까 선생님이 우드락을 여러분한테 보여줬잖아요. 이 우드락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우드락은 그냥 이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을 이렇게 우드락 뒷면에 붙여주면 좀 더 튼튼하게 작품을 보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는데 역시 풀칠을 해서 우드락을 오려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벽에 장식을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칠을 하고 우드락에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꼼꼼하게 풀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생님은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자리를 좀 집중적으로 풀칠을 하겠습니다. 가장자리를 풀칠을 하고요. 우드락에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 종이를 일단 치우고 자, 이렇게 붙이는데 이렇게 붙이면 가운데 붙이면 양쪽을 다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은 가장자리 선에 맞추고 그 다음 윗부분에도 가장자리 선에 맞춰서 붙이면 훨씬 더 효율적인 작업이 되겠죠. 가장자리 선을 꽉꽉 눌러주고요. 자, 어깨선도 눌러주고요. 이 목 뒤에 선도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드락에 이렇게 부착이 됐어요. 우드락에 부착이 됐고 이 부분을 잘라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와 칼을 이용해서 잘라낼 수 있는데 굳이 우드락이 없거나 아니면
특히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이 사실 힘들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는데 선생님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칼로 잘라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라내고요. 바닥선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어깨선을 잘라냅니다. 자, 옆선을 잘라내고요. 잘라냈죠. 그 다음에 와이셔츠 목 부분에 가장자리 선, 그리고 어깨선 잘라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어깨선을 잘라내고요. 와이셔츠 목 부분의 선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드락을 빼면 이런 형태의 와이셔츠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형태하고 유사한 형태가 만들어졌죠. 예, 유사한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색상지를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색깔을 칠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멋지고 개성 있는 넥타이가 아니죠. 와이셔츠 디자인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넥타이 디자인을 겸한 와이셔츠 디자인을 해볼 수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응용을 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 색상지를 이용해서 팔뚝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팔뚝을 만들어서 표현을 하는데 긴 팔 와이셔츠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짧은 팔 와이셔츠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영상 시간이 30분을 넘어서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것까지 좀 계산을 하고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좀 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이번 거는 그냥 말로 설명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만 여기까지 만드셨다면 팔뚝을 더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색상지를 연결해서 붙인 다음에 팔뚝을 표현을 해보고 또 소매를 또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소매에 들어간 단추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긴 팔을 하실 수도 있고 짧은 팔을 표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접힌 형태의 와이셔츠를 표현해 볼 수도 있겠지만 팔뚝이 펼쳐진 형태의 와이셔츠 디자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색상지와 색종이를 이용해서 와이셔츠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수업을 다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